자,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서비스의 기본적인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자, 이 서비스는 어떻게 생산이 되고 또 그 생산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또 그와 관련된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우리는 배웠었죠. 서비스는 무형성부터 소멸성까지의 특징을 지닌다고 우리는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무형성, 이질성, 동실성, 소멸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에 따라서 생산 방식이라 함은 서비스의 특징을 반영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비스의 생산 방식은 내용과 범위, 과정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개별 생산 방식과 대량 생산 방식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생산 방식과 대량 생산 방식의 간단한 의미만 알고 이 생산 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개발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규모나 소비자의 특성으로 소규모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개별적인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옆에 사진을 보면 내일 관련된 직업도 이 개별 생산 방식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 산업의 가장 초기부터 존재한 생산 방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1대1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핵심 고객, 그러니까 VIP라고 하죠.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 생산 방식으로 변화되고 현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량 생산 방식이 있죠. 그래서 생산하는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겁니다. 규칙이나 교본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불특정 다수의 대규모 고객에게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화한 생산 방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량 생산 방식은 패스트푸드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형태의 서비스 전문점이 대표적으로 있죠. 그래서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매뉴얼화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들이 이 매뉴얼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누구나에게 동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빠른 시간 내에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대량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 생산 방식과 대량 생산 방식은 말 그대로 제공되는 고객이 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생산이 되는 이 서비스는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또한 그 생산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서비스 생산 체제는 생산을 위하여 어떤 자원을 어떻게 결합하느냐, 혹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을 생산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인력, 설비, 에너지 등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투입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관리할 것인지 정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비스의 생산 체제라고 해서 5단계가 있죠. 근데 이 생산 요소의 투입부터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생산 요소가 투입이 되고 이 요소의 투입을 결정한 뒤에 생산 및 제공을 하는 과정까지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에 이 각 단계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에게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따라서 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원이나 설비, 자, 이러한 자원 등을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죠. 그래서 이 단계는 자, 기업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의 역량에 따라서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생산 요소의 결정과 투입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단계가 굉장히 자,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가 결정이 되면 자, 생산 요소를 결정하고 자, 이때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투입되는 것들이 바로 인력이나 설비, 그 다음에 비용 등의 자원을 뜻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생산 요소는 크게 인력과 재료, 그 다음에 설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과 재료 및 설비가 첫 번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제 전기부터 정보 등과 같은 요소들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결정은 자, 서비스 기업이 서비스 생산을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토대로 자, 이 기업에서는 자, 제공되는 서비스의 생산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공 단계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의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 책에도 나와 있죠. 자, 음료 혹은 뭐 여러분이 놀이공원을 가든지 동물원을 가든지 입장권 발매 같은 서비스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나, 자, 이제 피부 미용이나 뭐 여기 다이어트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헤어 관련된 곳이 있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서비스를 특성에 따라서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수립하여 자, 어떻게 하면 뭐 비용을 절감할 것인지, 혹은 또 어떠한 손님들에게 어떻게 수익을 얻을 것인지, 자, 그런 결정을 하는 단계가 자, 제공 단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산 및 제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 고객과의 관계죠. 그래서 고객이 얼마나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업에게 호의가 있느냐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여도 이제 직원의 태도나 표정이 손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그날 왠지 그 직원의 기분이 많이 안 좋다거나, 뭐 물론 프로의식이 없는 거겠지만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걱정되는 표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아무래도 그 사정을 모르는 고객들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호의적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에게 자, 그에 맞는,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맞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 태도도 매뉴얼화를 해야겠죠. 체계화를.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헤어 미용 분야의 서비스 생산 및 제공 과정이라고 해서 자,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 과정에 관련된 과정이 있는데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도 많이 겪고 있고 또는 이제 뭐 미용에 관련된 혹은 미용의 업을 꿈이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좀 공감이 갈 수도 있는데 자,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후 관리는 자, 생산 체제에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자,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라도 사람마다 다 느낌이나 만족도가 많이 다르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비스의 생산 체계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인 84페이지, 자, 서비스의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전달 시스템은 자, 제공의 형태, 그리고 방식, 그리고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자, 이 세 가지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각 형태, 그리고 방식, 그리고 서비스 전달 시스템에 자, 각각의 과정들이 있고요. 또 그 과정들에 따른 의미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의 생산 체제는 자, 생산 기능과 제공 기능이 혼합된 체제라고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자, 서비스가 생성되고 또 고객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과정을 포함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서비스의 경쟁력은 자, 이 생산 체제에서의 제공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자, 이 서비스 제공 형태에는 자, 세 가지의 제공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고객 참여, 그 다음에 접근성,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객 참여가 있는데, 이 고객 참여는 말 그대로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자,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부 그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고객들은 전부 이 단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접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 고객이 얼마나 쉽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 환경인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업원의 수나 숙련도, 그리고 서비스 자세가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 편리함이라든지 아니면 도구, 설비도 중요한 요소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가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고객과의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조직의 서비스의 제공 전략이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에 대한 형태를 가장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서비스 제공 방식이 있는데, 자, 이 방식은 이 밑에 제공 방식 분류라고 해서 좀 어려운 표가 있는데, 자, 이 제공 방식에 대해 관련된 의미만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슈메너는 이 서비스 프로세스를 분류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 그림 2-6번 서비스 제공 방식의 분류라는 표, 이 서비스 매트릭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졌는데, 자, 이 먼저 수평축, 상호작용과 고객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축과 그 다음에 수직축, 노동집약도의 정도, 이 정도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 안에는 자, 서비스 공장, 그리고 서비스 숍, 그리고 대량 서비스, 전문 서비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네 가지의 구분되는 이 매트릭스의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공장이 첫 번째로 있는데, 자, 고객과의 접촉 정도가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 집약도 또한 낮은 형태로 생산 공정처럼 표준화된 서비스를 대량으로 공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과의 소통이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형태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비스 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숍은 자, 말 그대로 이 가게가 있죠. 자, 고객과의 접촉 정도가 높고 노동 집약도가 낮은 형태죠. 그래서 고객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고객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다음 고객에 맞추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 비교적 낮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설비만 갖추는 특징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량 서비스라고 하는데, 자, 이 대량 서비스는 서비스 공장과 비슷하지만, 자, 노동 집약도가 높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좀 차별화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집약도도 높고 상호작용도 높은 형태로, 자,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고객의 요구에 따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쉽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백화점의 VVIP 뭐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겠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VIP만 따로 대접을 하는 직원들이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일반적인 고객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비스의 전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전달 시스템은 기능 혹은 고객화, 그러니까 고객의 위주, 그 다음 프로젝트 위주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으로 총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 기능 위주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전달 과정이 서비스의 생성을 위해서 기능 위주로 배열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를 전문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를,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간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서비스 제공 순서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되는 전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제공자만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좀 제약이 많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전문화된 제공자에 의해서 좀 고객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의 요청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객화 위주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고객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에 맞추기 위해서 설계한 시스템으로, 자, 제공자의 전문화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자, 고객의 요구에 초점을 두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른 단점도 명확하게 나타나는 전달 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상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프로젝트 위주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고객이 자기도 원하는 걸 모르거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문화된 지식이 없어서 정확하게 제시할 수 없지만 이제 자주 발생하는 고객의 욕구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좀 뭔가 체계화를 더 뚜렷하게 하는 전달 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규모가 크고 혹은 내용이 복잡하거나 그 다음 아니면 한번 전달되면 끝인 형태에 활용되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페이지 86페이지 서비스의 전달 시스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비스의 생산 방식과 생산 체제라고 해서 생산 방식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체제의 과정 및 전달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대단원 마무리를 풀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